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1 5강 들길에 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마디 박스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절망적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과 이상을 지니고 살아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모를 통해서 푸른 산의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인 의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산에다가 지금 빗대어서 형상화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도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서정적, 의지적, 희망적, 그리고 주제는 희망과 이상을 갖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시 본문을 저랑 같이 필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미지 보여주고 있죠. 이 푸른 하늘에 이 푸른 산이 흰색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머리 위에는 항상 이 푸른 하늘이 있다 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흰색 그리고 푸른색이라는 요거는 무슨 감각이죠? 시각이죠. 시각 중에서 특히 색채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 구름,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은 희망, 이상을 의미를 하고요.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요거는 서리법이죠. 그만큼 숭고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른 산이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처럼 내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좋다라는 이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이 대응 관계가 여기 이 두 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산처럼 이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라는 화자의 또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하죠.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럼 지금 이 화자가 처한 상황, 이 화자의 시적 상황이 뭐예요?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힘든 거죠. 이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슬픈데 또 어떻대요? 좋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지금 이 화자의 생활은 부정적이에요.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슬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좋다라는 이 화자의 또 역설적인 인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희망과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럼 여기서 저문 들길, 지금 이 화자가 힘든 생활이랑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서서 우리는 뭐를 하자? 좌절을 하지 말고 이 푸른 별, 나의 이상향, 그리고 희망을 바라보자 라는 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상을 추구하는 삶은 하늘 아래에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숭고하다 라고 이 화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영상 멈춰놓고 뒤에 객관식 문제 먼저 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자,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슬픈 생활 뭐 이런 식으로 뼈에 저리다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유, 푸른 산이 이렇게 살림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모습에다가 비유적으로 드러냈고 또 상징적이다 이런 희망, 이상 그런 거를 푸른 별, 푸른 하늘 이런 거에다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대리적인 심상의 시여, 대리적이다. 우리 또 검은 들길, 그리고 푸른 별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이 이상과 희망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다 적절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1번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뭐 어디 대구역에서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과 같은 표현법, 기억에 드러난 표현법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볼까요? 표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찬란하다, 이 눈부시다,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슬프다, 부정적입니다. 이런 또 역설적인 인식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 제목에 보면은 이번에 폭포죠. 폭포가 떨어지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떨어지는 것에 일정한 폭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높이도 폭도 없다. 이것은 모순적이죠. 그래서 2번도 모순적이고 그 다음에 4번 자, 님은 갔는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대요. 요것도 모순적이니까 역설법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외롭다. 우리 보통 외롭다 하면 고독하고 쓸쓸하고 부정적인 인식인데 그 외로운 게 황홀하다. 긍정적으로 살아보고 있는 요것도 모순적인 역설법이 되겠고요. 근데 3번에 자, 하늘이 나보고 구름이 되어라. 땅은 나보고 바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나타내는 여기에서는 역설법이 아니라 의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화자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끝끝내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를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런 이상, 희망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활용하여 이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마주하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이상, 계속 이런 단어를 썼었죠. 이상을 지향,
이 목표를 해서 바라보고 있다. 당대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어디에서 자연물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에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살면서 자연으로 도피했다. 시대적 고통을 잊는다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친구들, 자연물을 통해서 의지를 찾아내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는 이상을 지향하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찾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이 작품의 시적 상황과 이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래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남쪽으로 창문을 내겠대요. 밖에 봤더니 밭을 한창 갈고 있는데 괭이로 파고 호미로는 김을 내지요. 이건 이제 자연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좀 평화롭게 지내는 이런 전원적인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하얀 손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쏘너라. 왠지 쓸쓸한 태도가 느껴지죠. 과거에는 마주 앉아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실로 찬찬히 메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까마득한 이 꿈속에서만 본 것 같다. 지금은 혼자서 이 과거의 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마지막 어조, 뭐가 되고 싶다라는 이 소망적 태도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뭐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너와 내가 좀 진실된 관계를 맺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가나니아 한낱 난로, 우리 누더기 이런 거 알죠? 누더기 옷. 그런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가릴 수 있으랴 그것도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가난은 우리의 타고난 고운 마음씨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런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특히나 이런 자연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우리가 봤던 시랑 제일 비슷한 상황, 비슷한 태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겠지만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한번 불러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그대, 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대를 불러보겠다. 그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태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서술형까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역설법을 통해서 드러낸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태도를 이 표현법 적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역설법을 통해서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뒤에 다음 서술형을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